자, 보세요.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인데 행성 그랬는데 외계 행성이래. 외계라는 말이 뭐야? 외계인 할 때 외계야. 태양계 바깥을 외계라 그래. 태양계 바깥쪽을 외계라 그래.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야. 자, 항성은 태양계 내에 항성 하나밖에 없지? 태양 하나밖에 없지? 그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 거지?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게 행성이야. 행성은 단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은 대부분 주기혈성이라고 그랬잖아. 그 주기혈성은 다 항성이잖아. 태양처럼. 걔들 주변에도 다 행성들이 돌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다. 그러면 지구형 행성도 있을 거고 걔 중에는 목성형 행성도 있을 거야. 근데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그거지.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외계 행성체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산다면 우리하고 교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호기심에서 외계 행성을 탐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거야. 요거 외계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어. 태양계 바깥이면 멀지. 우리 눈에 보이는 행성은 수, 금, 화, 목, 토, 천, 해밖에 없어. 이거 외에 행성은 안 보여. 수많은 별들 중에 그 주변에도 다 행성이 있다 그러는데 왜 안 보이겠어? 너무 거리가 멀잖아. 태양계 바깥이면. 근데 별은 보이는데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지. 왜? 행성이니까. 행성은 항성 주변에 돌고 있으면서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된 빛이야. 반사된 빛 그거 얼마나 되겠어? 크기도 작은데 행성을. 그러니까 거의 육안으로 관측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중심별의 여기 줄을 딱 그어놔.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극소수 몇 개는 직접 관측을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려면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망원경에. 그리고 또 주의할 게 그 행성, 돌고 있는 행성 중심부에 있는 항성을 가려야 돼. 안 그렇게 되면 항성에서 나온 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행성이 안 보여. 항성도 가려야 되고.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기술적으로 힘들어. 극소수야. 그래서 대부분 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를 한다. 첫 번째 방법,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 시선 속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이 향하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 그래. 우리 눈이 향하는 방향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 그래. 우리 눈이 저기 별을 보고 있는데 옆으로 움직인다. 내 시선 방향을 옆으로 움직이는 걸 접선 속도라 그래. 접선 속도는 별로 언급을 안 해. 시선 속도는 우리 눈을 향하는 방향, 직선 연결했을 때 그 방향을 말하는 거지. 이럴 때 도플러 효과가 생기거든. 관측자가 여기 지구가 있단 말이야. 지구가 있으면 관측자가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럼 요 방향, 이렇게 요 방향으로 무언가를 관측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도플러 효과라는 거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럴 거야. 도플러 효과는 뭔가를 일단은 한번 봐볼게. 거기에 책에는 없고 살짝 요 내용을 한번 볼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자동차가. 자,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거 119 구조대 자동차가 막 다가올 때는 있잖아. 엥 하는 소리가 고음으로 들려. 엥 하다가 멀어지다 나를 딱 통과하잖아. 엥 하면서 음이 낮아져. 다가올 때는 고음, 멀어질 때는 저음이야. 고음이라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거야.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거야. 그래서 다가올 때는 이렇게 파면 간격이 좁아. 그 다음에 관측자가 여기서 멀어지게 되면 파면 간격이 넓고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파원은, 즉 파동은 파를 발생시키는 원천을 파원이라 그래. 접근하게 되면 무조건 원래의 파장보다 짧아지고 후퇴하게 되면 무조건 원래의 파장보다 길어져. 여기는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음파가 어떻게 되겠어? 완벽하게 대칭 모양을 하겠지, 이렇게. 대칭 모양을 하면서 관측자가 여기 있으나, 여기서 관측하나, 여기서 관측하나, 똑같을 거야, 이렇게. 요 간격은. 간격은 변동 없이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파장이란 말이야, 이게 파장. 요까지. 요게 파장. 요 파장이 차이가 없어. 왜냐면 파라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잖아. 여기서까지가 파장이야. 여기서까지가 파장. 균일하게 좌우가 대칭 모양으로 균일하게 원형파가, 원형 구명파가 쫙 퍼져나간다고. 근데 얘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팔을 이쪽으로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얘가 이동하면 얘가 요만큼 가는 동안에 얘가 또 요만큼 와버리니까 요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겠지? 당연히 파면 사이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파면 사이 간격이 파장이야. 그래서 후퇴하면 무조건 파장이 이렇게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고, 접근하면 무조건 원래 파장보다 짧아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야. 그냥 그렇게 하나 암기하면 돼. 됐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건 별을 관측해서도 행성의 탐사 방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자, 봐봐. 이거 큼지막하게 그려놨네. 이건 뭐겠어? 별이야, 별. 요거는 행성. 행성이 공전을 해. 항성은, 별은 공전 안 해? 별도 공전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 태양은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아. 좀 이상하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별이 있고 행성이 있으면 얘들의 무게중심, 질량중심이 있어. 질량중심을 딱 기준으로 해서 질량중심을 주변을 별은 이렇게 공전을 해. 행성도 똑같이 질량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 그럼 질량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 별의 질량을, 행성의 질량을 m이라고 보자. 그럼 별의 질량을 100m이라고 볼게. 이렇게. 그럼 질량이 10배지? 무게중심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질량중심은 몇 대 몇? 1대 100이 되는 거리 비율에, 질량 비율에 반비례하는 지점이 여기가 질량중심이야. 그러니까 별은 반지름을 1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공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은 반지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별이 행성에 비해서 질량이 훨씬 크지. 100배가 아니지. 몇만 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요 질량 중심 별 내부에 딱 들어가 있다고. 안쪽으로. 그래서 별은 거의 공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미세하게나마 별도 공전을 하는 거야. 있어? 요거야. 그런데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좀 크잖아. 그러면 질량이 요거 m이 아니라 2m이라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질량이 1대 50이지. 그러면 질량 중심까지 거리 비율도 1대 5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 별과 이 질량 중심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그러지 말고 봐. 아까 100에서 50으로 줄었잖아. 그럼 이쪽으로 더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별의 공전 궤도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별의 공전 속도도 크게 나타나. 자, 우리가 이제 관측자가 보려고 그래. 뭐가 보인다고? 행성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별을 보는 거야, 이 별. 이 별의 움직임이 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 다가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별이 여기 있을 때는 후퇴하니까 적색 별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긴 파장 쪽으로 이동을 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접근하니까 이렇게 다가오니까 파장이 짧은 쪽, 본래의 파장보다 스펙트럼이 짧게 관측이 될 거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별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파장이 얘는 길게 관측되고 얘는 짧게 관측이 되는 원래의 파장에 비해서 관측되는 파장과의 차이가 뭐냐면 파장의 편의량이라 그래. 파장을 보통 우리가 람다라는 문자로 쓰거든. 파장의 편의량은 델타 람다 이렇게 써. 이거는 이제 편의량을 말하는 거고, 이 편의량은 있잖아. 뭐에 비례하냐면 공전 속도에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 그러니까 이 별이 빨리 움직이면 이 파장이 더 그만큼 본래 파장보다 더 길게 나오고, 느리게 움직이면 본래 파장보다 조금
작게 나오고, 본래 파장보다 이 편의량이 좀 작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의 공전 속도가, 이게 별의 속도야. 별의 공전 속도. 공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별을. 별의 공전 속도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전 반경이 커야 되겠지? 그러려면 별의 질량, 행성의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지. 얘가? 그래야 이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별의 공전 반경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별의 움직임이 크니까 편의량도 크게 나타나. 편의량이 크면, 여기에 무언가 행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직접 관측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지. 얘가? 그러면 이 행성을 찾아내려면 질량이 작은 행성과 질량이 큰 행성이 있어. 뭐가 더 유리하겠어?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행성 쪽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별의 공전 반경이 커지면서 별의 공전 속도 커지고 편의량도 커지겠지? 알겠죠? 그럼 관측하기가 쉽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별을 행성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면 질량이 큰 행성만 확인이 가능해. 질량이 큰 행성은 지구의 행성, 목성의 행성 분류를 한다면 외계 행성도 지구의 행성, 목성의 행성 똑같이 있어. 목성의 행성밖에 관측을 못해, 이런 거는. 지구의 행성 관측을 뭐 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구형 행성이지, 목성의 행성은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잖아. 자, 요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고. 필기했어? 파장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이 변화치를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라고 쓴 거야. 별의 공전 속도. 우리는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거라 그랬어. 문제 낼 때 선생님들이 자꾸 행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 행성이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럼 딱 보면서, 얘 짧은 쪽으로 파장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내거든. 조심해야 돼. 행성은 눈에 안 보여. 무조건 별을 보는 거야, 별. 행성을 이렇게 표시해두면, 별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동하니까, 별은 멀어지네. 별은 긴 파장 쪽에 편의량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조금만 더 볼게.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이야. 자, 여기 공통질량 중심이고 중심별이야. 여기 행성 있고. 자, 어떻게 도냐면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별과 행성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돌아. 공전 주기는 그러니까 어때? 같아. 얘 별이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행성도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돌아. 그리고 운동 방향 항상 반대야. 지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별이 위로 가잖아? 그럼 행성은 밑으로 가. 그러면 얘는 시선 방향이 이쪽인데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성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시선 방향 속도가 0이다 그래. 그러면 원래의 파장 그대로 보인다고. 이 점선이 원래의 파장이야. 이 별에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거. 이거 흡수선이야. 흡수선입니다. 흡수선은 선택을 해야지. 수소 흡수선을 볼 것이냐, 헬륨 흡수선을 볼 것이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파장의 위치는 딱 알고 있거든, 우리가.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의 정상적인 위치에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정상 위치.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4분의 1바퀴를 더 돌았네. 행성을 보는 게 아니야. 행성은 다가오지만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별이 멀어지지? 그럼 본래 파장보다 어때? 길어진다고. 그럼 이 위치가 긴 쪽으로 이동을 하지. 자, 이쪽이 빨간색이야. 자, 가시광선을 파장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고? 빨준, 오초, 파남, 보, 그 다음에 청색,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청색하고 빨간색 중에서 누가 더 파장이 길어? 얘가 파장이 길지? 그지? 얘는 파장이 짧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본래의 위치에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요걸 갖다가 델타 람다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얼만큼 치우쳤느냐. 그래서 얘가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간색 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적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적색 편의라고 그래. 그래서 적색 편의량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 움직이는 별의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별이 빠른 속도로 가면 이게 많이 이동을 해, 이쪽으로.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왔네.
근데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 방향은 이쪽이야. 시선 방향과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성분은 없어. 그래서 정상 위치로 다시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별이 요쯤 오게 되면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 원래의 파장보다 짧아지겠지?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요 위치가 바로 이동을 하는 요 위치까지의 간격이 역시 편이량이야. 근데 이게 청색 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 그래서 청색편이라 그래. 여기 역시 청색편이랑도 뭐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이 속도가 같으면 적색편이랑이나 청색편이랑이나 똑같아, 값은. 편이 되는 방향만 다른 거야. 치우치는 방향만 다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별을 관측해서 행성의 존재의 유무를 아는 거야. 그러면 만약 편의가 나타나면 요거 별 주변에 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이 꽤 큰 행성이 있으니까 별도 같이 공전하는구나, 행성 주변을 질량 중심 주변을 같이 공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내서 별을 찾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방법의 특징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크다.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행성의 질량까지도 추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로 관측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행성들은 무슨 행성? 목성형 행성이 주로 관측이 돼. 지구의 행성, 목성의 행성은 다른 외계 행성에도 똑같이 분류가 적용이 돼. 질량이 큰 것들이 주로 관측이 된다고. 한계점. 첫 번째,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관측자야, 행성이 혹은 별이 돌아, 이렇게 돌면 멀어지고 다가오고 잘 돼. 약간 삐딱해도 괜찮아. 그래도 다가오는 성분이 있고 멀어지는 성분이 있어. 근데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게 안 되잖아. 그래서 완전 수직일 때는,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완전 수직일 때만 관측이 불가능한 거야. 약간 경사가 져도 괜찮아.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도 괜찮아. 이렇게 돌아도. 그래도 다가오고 멀어지는 성분이 있잖아.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중심부의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기가 별의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난다고.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작아서 어떻게 관측이 어렵다. 그럼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한계점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무슨 식자야? 침식할 때 식자. 월식, 일식. 식은 깎여져 나간다, 이런 말이야. 중심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다가 행성이 중심별 앞에 떡 버티고 있어. 그러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겠지, 일부분을.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밝기가 이렇게 약간 감소해. 그러면 뭔가 행성이 주변에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사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감소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 요 감소치. 크면 클수록 별에 대한 행성의 면적 비율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감소치는 요거는 행성의 크기, 행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뒤쪽으로 그래프를 조금만 더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볼까? 이렇게. 앞을 한번 가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가리는 거지, 이걸. 그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전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이게 공전 주기지. 그지? 요 간격이 넓을수록 공전 주기가 길고 공전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행성의 별의 앞면을 통과하는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의미하는 게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별의 크기와 행성의 공전 속도를 알 수가 있지. 공전 속도가 빠르면 여기 휙 지나가는 시간이 짧을 거야. 별의 크기가 크면 또 요게 간격이 넓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별의 크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속도, 행성 공전 속도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반을 딱 잘라보자. 이렇게 해서 반을 딱 잘라서 요 부분은 무슨 편이, 요 부분은 무슨 편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요 부분은 막 앞면을 통과했지. 그렇지? 그러면 요건 또다시 앞면이니까, 앞면을 통과할 때니까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시간이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시간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관측자가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해서 어때? 뒤쪽으로 멀어지죠? 그럼 무슨 편이? 청색편이, 적색편이? 그래,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행성은 멀어지지.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뭘 보는 거라 그랬어? 별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 별의 스펙트럼은, 자, 별하고 행성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자, 이게 별이 있고 행성은 이미 앞면을 통과해서 멀어지지만 별은 다가온다고. 우리가 보는 건 별을 보는 거야, 별. 있어?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은 여기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적색 편이가 되겠지? 구간이 조심해.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거야, 별. 행성은 멀어지지만 별은 다가오고 있어. 알겠지? 행성은 다가오지만 별은 멀어지고 있어. 항상 별과 행성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두라고. 자, 필기하세요. 그래서 지운다. 자, 그럼 이렇게 식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의 특징.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크게 감소함으로 탐사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은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크기가 작으면 밝기 변화가 너무 작지. 행성이 좀 큼지막해야 별을 많이 가리지. 그럼 주로 무슨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을 주로 관측을 해. 목성형 행성 주로 관측할 수 있지. 지구형 행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관측하기가 좀 힘들어. 가려봐야 가리는 면적이 얼마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이 있을 거야. 자, 별이 있고, 응? 별이 있고, 별 앞을 행성이 딱 가렸어. 그러면 행성의 대기가 있겠지, 주변에. 여기에.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별의 흡수 스펙트럼 말고 별도로 행성의 흡수 스펙트럼도 보인다고.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지, 이걸로. 그래서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면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한계점? 어떤 한계가 있을까? 봐봐. 이게 사실 이 별의 크기에 비해서 이 공전궤도 반지름은 굉장히 크거든. 태양계도 그렇잖아. 행성까지 거리에 비해서 태양 자체의 크기는 매우 작지. 태양계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공전궤도는 큰데 이 별은 작아. 공전궤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만 이렇게 각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행성이 이 공전궤도가 너무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서 별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나란해야 돼.
거의 나란해야 돼. 왜 그런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 보면 뒤쪽에 문제 잠깐 몇 개 봐볼게. 여기 보면 경사각 연결 때는 딱 이렇게 돼. 경사각 5도 정도 돼도 괜찮아. 한 20도만 돼도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공정궤도가. 그래서 공정궤도가 거의 나란할 때만 관측이 되는 거야. 요거나 요거나 식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요거는 식현상이 불가능하지. 알겠죠? 그래서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정궤도 경사각이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 되는데 아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어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많이 기울어도 괜찮지? 경사각의 조건이 도플러 효과보다 훨씬 까다롭지. 세 개의 방법 중에 제일 까다롭다, 조건이.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그 제목이 좀 빠졌네.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있어. 중력 렌즈,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이용한 거야. 관측자가 여기 있고 가운데 별이 있어. 멀리 있는 천체가 있어. 여기서 나온 별이 있잖아. 중력 때문에 휘어. 별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블랙홀이 왜 까맣게 보여?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서 오는, 주변에 있는 별빛들이 어떻게 돼? 지구에 도달 못하고 이렇게 올라다가 꺾여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다가 다 꺾여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게 거의 없어, 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뭐 밝게 빛나는 천체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래? 중력이 있으면 별의 경로를 꺾어버려. 공간을 수축시켜서 자기 쪽으로 공간을 확 휘게 만들어. 수축시켜서 별도 같이 수축된 공간 쪽으로 빛도 같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 별이니까 이제 블랙홀보다는 질량이 훨씬 작지. 그러니까 약간 굴절을 시켜. 어느 쪽으로? 자기 중력 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굴절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꺾여. 그럼 마치 이게 렌즈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지. 볼록 렌즈가 있는 효과하고 똑같지. 이렇게. 볼록 렌즈도 빛을 모아주잖아. 얘도 빛을 모아준다. 그래서 이걸 중력 렌즈라고 하고,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를 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별이 하나가 휙 지나가. 별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지. 이 초점이 딱 지구를 통과를 했어. 즉 일직선상에 딱 위치해 있어. 그럼 그 순간에 이 별의 밝기가 밝게 보인다고. 빛이 모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멀리 있는 별과, 배경별이라고 그래, 이걸. 멀리 있는 별과 요 지구가 일직선상에 오는 때야. 만약에 별이 요쯤 있다 그러면 초점의 위치가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동하면서 초점의 위치가 점점점 지구 쪽으로 오면서 일직선상에 오면 딱 초점의 위치에 온다고. 그래서 멀리 있는 먼 천체의 밝기가 일직선상에 올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게 이게 중력 렌즈 효과야. 근데 이거는 별이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사실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별이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주변에 행성까지 있잖아? 근데 행성이 요쯤 있다라고 쳐보자. 요쯤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별의 중력에 더해서 행성의 중력이 또 작용을 해서 얘가 또 빛을 꺾어준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꺾어서 최고 빛의 밝기를 나타냈는데 이 행성 부분이 요 주변에 있다 보면 요 행성이 또 빛을 중력 렌즈 효과로 꺾어주면서 약간 돌출된 부분이 이렇게 생겨. 요런 부분은 뭐에 의해서?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렌즈 효과가 생겼구나. 행성의 중력에 의한 효과. 행성의 중력 렌즈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별이 일직선상을 통과할 때고 행성이 요쯤 있어야 돼, 요쯤.
별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행성이 일직선상을 또 통과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또 살짝 밝게 보인다고. 그때야, 이때가. 행성이 일직선상을, 요 일직선상을 통과할 때가 여기, 별이 일직선상을 통과할 때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지? 그런데 이건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이야. 앞에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큰 과학기술이 뭐 필요치가 않지. 아까 식현상은 망원경 밝기 측정만 하면 되잖아. 도플러 효과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도플러 효과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 파장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요거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세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는 이 밝기 차이가 굉장히 작아. 발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야. 특징은 공전 궤도면의 경사각하고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아무튼 그 일직선상 그 주변만 딱 통과를 하면 돼. 별이나 행성이. 뭐 좀 기울어져도 괜찮아.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자, 요 거리에 비해서 요 실제 이 공전궤도 반경은 매우 작아. 요거는 별 주변의 공전궤도잖아. 근데 멀리 있는 별과 이 가까이 있는 별은 요 둘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그래서 아주 멀지, 요 거리는. 요 길이에 비해서. 그림을 그렇게 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는 공전궤도가 요만큼밖에 안 돼. 약간 기우나 안 기우나 거의 일직선상을 통과한다라고 봐야 돼. 크게 안 벗어난다고. 그래서 공전궤도 경사각은 크게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질량이 작은 행성도 관측할 수 있다.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을 관측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지? 근데 이제 한계점은 주기적으로 별이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상 보고 있어야 돼, 거기를. 그렇지? 그래서 다른 두 방법보다 발견된 외계 행성 수가 작다. 자, 답 찾아보세요. 넘겨서 1번 중심별은 행성 주기와 다른 주기로 공전한다. 틀렸지? 자, 이렇게 같이 돈다 그래서 마주보면서 행성이 한 바퀴 돌면 별도 항성도 한 바퀴 돌아. 주기는 같다. 그 다음에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한다. 맞죠?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은 대부분 직접 촬영하기가 힘들다 그랬어. (1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 방법은 행성의 반지름이 커야 많이 가리겠지. 그래서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발견하기가 유리하지. 2번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이용한 탐사에는 행성의 질량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 말하는 거지. 별을 본다 그랬어. 그럼 별의 움직임이 커야 돼. 그럼 공통 질량 중심이 별에서 행성 쪽으로 많이 가야 돼. 그러면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커야 된다고. 알겠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미세 중력 연재 현상은 주기적인 관측이 안 되지. 멀리 있는 별하고 요 중간에 있는 별하고 큰 관련성은 없어. 그냥 우연찮게 일직선상이 있는 것 뿐이야. 둘이 무슨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6번 AD 중에 식현상을 이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 거 요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 얘하고 얘만 되지? 경사각이 좀 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자, 나머지 문제 안 푼 거 쭉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네. 자, 95페이지 4번 문제. 그림은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야 돼. 이 그림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가 봐. 미세 중력 렌즈가 뭐였지? 배경별이 있어야 되지. 또 다른 별이. 멀리 있는 별이 있고 이 별이 오다가 별빛이 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또 다른 별이 존재가 필요하지. 이 그림만으로는 안 되지. 또 다른 멀리 있는 배경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안 돼. 문제 의도하는 거를 잘 읽으라고. 이건 안 돼. 별의 시선 방향 속도도 되지. 그 다음에 식현상도 가능하고 이 별을 관측하면 되잖아. 근데 미세 중력 렌즈는 이 별을 관측하는 게 아니지. 어디 있는 걸 관측하는 거야? 뒤쪽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 거야. 배경별,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5번. 행성을 발견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가에서는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다. 이것도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고 이것도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고. 그래서 목성 행성이 주로 발견이 됐다고 그랬어. 나에서는 별의 밝기가 밝을수록 유리하다. 뭐 나에서 별의 밝기가 관계가 있을까? 별의 스펙트럼만 조사하면 되잖아.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한 빛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어. 별의 밝기하고는 별로 관련성은 없어. 도플러 효과만 보면 되니까 스펙트럼만 나타나면 된다고. 흡수 스펙트럼만. 그 별 빛이 도달만 하면 돼. 많은 양이 필요가 없지. 가와 나에서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클수록 유리하다. 거의 나란할수록 유리하겠지. 그래서 공전궤도 경사각의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게 어떤 거? 요게 더 까다롭지. 요거는 조금 기울어져도 괜찮고 수직이 되면 안 되지. 대신 요거네. 근데 얘는 거의 나란해야 되고 조건이 얘가 훨씬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야. 그래서 틀렸지 이거. 그 다음에 6번 외계 행성 탐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외계 행성은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한다. 맞죠? 도플러 효과로 별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알아내서 행성을 찾는다. 맞지? 식현상은 별빛의 파장 변화가 아니지. 밝기 변화지. 밝기. 별이 행성이 별을 가리는 순간에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미세 중력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직접 촬영할 때는 중심별을 가려야 된다. 중심별이 밝기 때문에 안 나와버려. 주변에 게 안 보인다고.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이제 행성이 없을 때, 요거는 행성이 있을 때. A의 밝기 변화는 B에 의한 미세 중력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가 관측하는 건 B를 관측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뭘 관측하는 거라고? 얘를 관측하는 거야. 얘. 알겠지? 이게 하는 별이야. 얘의 밝기를 관측하는 거라고. 얘는 얘의 밝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고. 자, 맞죠? 나에서 A는 요거는 요 두 개의 별이 일직선상에 올 때고 얘는 행성이 추가될 때고. A는 AB가 관측해 시선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가장 밝을 때의 밝기다. 맞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나에서 B는 A의 행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 맞죠?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추가로 빛이 더 많이 굴절돼서 더 밝기가 조금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자, 10번. 그린 가와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가는 별빛의 밝기 변화를 측정하여 탐사한다. 맞죠? 나에서 행성과 별은 공통 질량 중심 주의를 공정한다. 맞죠? 이것 수직일 때는 안 되지. 둘 다 수직일 때는 불가능. 11번. 케플러 우주 망원경에 대한 설명이다.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태양이 아닌 다른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개발했대.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이건 뭐지 그럼?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건 식현상이죠. 식현상. 오늘 식현상. 2009년에 발사가 돼서 현재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대. 많은 일을 했네. 자, 기억은 지구형 행성이 목성 행성에 비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하지. 니은 케플러 우주망원경 별의 시선 속도 변화 아니죠. 식현상이지. 식현상. 케플러 D가 우주망원경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대부분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하다. 맞죠? (13번) 틀린 거 한번 찾아봐. 뭐가 틀렸는가? 이제 내용은 다 정리가 됐는데 출제자가 뭐 간단한 내용만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꼬아낸다고. 기억 맞아? 맞죠? X와 P별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한다. X하고 P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이 거리는 상당히 멀어. 우연찮게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것 뿐이야. 별이. 별하고 행성이 있어야 둘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지. 둘이는 별로 관련성 없어. 그러니까 X별에 행성이 없으면 P별의 밝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밝기 변화는 일어나지. 그런데 불규칙한 밝기 변화 일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 근데 행성이 있으면 추가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야 되지. 그치? 틀렸지? 잘 봐야 돼. (15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냈다. 기억,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했다. 이거는 식현상이죠. 식현상.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3일보다 짧다. 그랬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지. 여기. 이 주기는 3일보다 짧죠. 이틀보다 약간 기네. 주기. 디귿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릴수록 A폭은 작아진다. 여기 앞면을 행성이 별의 앞쪽 면을 통과하는 시간이지. 그럼 공전 속도가 느리면 통과하는 시간이 별의 앞쪽 면을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속도가 느릴수록 A폭은 커진다 그래야 되지. 이건 맞고. 18번 이것도 틀리기 쉬워. 내가 뭐가 틀렸는가 확인해봐 한번. 뭐가 틀렸어? 뭐야? 기억 내용은 맞지? B는 행성에 의한 건데 이 행성은 어디 주위를 도는 거야? 앞쪽 별 주변을 도는 거지? 뒤쪽에 있는 별은 그 행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별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별이죠. 앞쪽. 자, 20번 한번 보자고. 별이 A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나타냈대. 무슨 편이야? 붉은색 쪽으로 갔지? 적색 편이지? 그러니까 A 위치에 있을 때 별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다가와야지 이쪽으로. 니은 방향으로 가야지. 네? 틀렸지? 그 다음에 B야. 그러면
B 위치는 별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B가 되겠지? B. 그 다음에 C는 어때? 청색적으로 편의가 일어났죠? C는 요 위치에 있을 때네. 그 다음에 D 위치는 요 앞쪽에 있을 때. 요 때가 D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니은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관측될 때는 언제? 맞아? 행성이 별을 가려야 되잖아. 그럼 별은 뒤쪽에 오고 행성은 앞쪽에 오면 되잖아. 맞지? B가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스펙트럼의 편의량은 작아진다. 맞아? 틀려? 행성의 질량이 크면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행성 쪽으로 많이 가. 그러면 얘의 중심별의 회전 반경이 커져서 속도가 크게 나타나니까 편의량이 커진다 그랬어. 그래서 커진다. 자, 잘 한번 정리해봐. 어떻게 풀었는가. 응? 뭐 벌써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알았어요. 일단 가. 자, 그 다음에 6번 두 문제 남았는데 6번 보자. 시선 방향으로 보이는 두 별을 중에 보자. 뭘 물어봤냐면 천구상에서 가장 가깝게 관측되는 시기 뭐가? 두 별이 가장 가깝게 위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뒤쪽에 있는 배경별이 있고 앞쪽에 있는 별이 이동해서 딱 일직선상에 오면 되잖아.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일직선상에 오면 되잖아. 그럼 거리가 가장 가깝지. 이 별과 이 별이. 이 별이 가장 가깝다. 그지? 이렇게 올 때 일직선상에 올 때가 두 별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지. 그래서 T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밝기가 행성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 요거라 그랬죠? T3. T2하고 T3. 이렇게. 자, 19번. 자, 기억 A와 B의 공전 궤도면은 어떻게 돼야 돼? 식현상이니까 딱 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나란해야 되지? 수직하면 안 되지? 나란하다 그래야지. 나란하다. 행성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겠어? 행성의 반지름. 똑같은 별이고 하나의 행성이 돌고 또 다른 행성이 돌고 있는 거야. 행성의 반지름은. 예. 밝기 감소치를 봐야지. 행성이 크면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은 몇 배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 가리는 면적은 값이 얼마야? 행성의 행성의 단면만큼 가리잖아. 파이 아래 제곱이지. 그치? 요 면적만큼 밝기가 줄어드는 거잖아. 밝기 감소치가 약 몇 대 몇이야? 한 3대 1 정도로 잡아봐. 이렇게. 그치? 밝기, 그럼 면적, 가리는 면적이 약 3대 1이라고. 이것도 물어봐. R은 루트 3대 1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디귿. 행성의 중심별의 앞면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누가 더 길어? B가 더 길지? B가 길지? A가 긴 게 아니라 B가 길지. B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문제에다 하나 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 자, 어떤 내용을 물어볼 수 있냐면 누가 더 중심별에 가까운 행성이냐 이거 물어봐. 공전 반경이 길잖아. 그럼 천천히 돌아. 태양계도 마찬가지야. 추성은 50 며칠이야, 공전 주기가. 금성은 200 며칠. 지구는 365일. 토성 이런 거는 몇백 년이야, 공전 주기가. 공전 주기가 길수록 공전 궤도 반경이 클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 알아둬. 그걸 케플러 제3법칙이라고 하는데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줄 수는 있어.
자, 궤도 반경이 병이 클수록 공전 주기가 길고 속도는 느리다. 그럼 누가 더 가까이 있는 거야? 속도가 느린 게 누구야? B지? B가 가까운 행성. 어디에? 중심별에 더 가까운 행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